데뷔 20년 차에 무대 공연 횟수 5,000번 이상? 가수 정동원에게 가수의 꿈을 심어준 사람 하면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하실 텐데 앞에 얘기한 것만 들어보면 마치 중견급 가수인 것처럼 느껴지죠. 얼핏 봐도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프로필인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필의 주인공은 이제 막 30이 된 트로트 가수 양지원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무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가수의 이야기였는데요. 4살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양지원은 2005년 제15회 남인수 가요제 출전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작곡가 정희송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경연대회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정말 신기한데요. 양지원은 트로트가 너무 좋고 트로트를 부르면 신나고 트로트를 부르면 몸이 안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원동력을 갖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았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정말 몸이 아프더라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집에 있는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면 다음날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데요. 그러다가 노래를 못 부르게 막으면 또 몸이 아파지기도 했답니다. 이후 한 장의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장장 7년 동안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인고의 시간을 쳤는데요.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분의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우연히 양지원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양지원을 트로트계 남자 보아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우었고 그래서 양지원 혼자 2달 만에 짐을 싸서 일본으로 넘어갔죠. 13살이면 아직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 홀로 간 것이죠. 당시 일본 회사에서 내건 조건이 양지원은 몇 년 동안은 무조건 일본인이 있는 곳에서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데뷔했을 때 양지원이 일본 사람처럼 너무 노래를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놀라게 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양지원은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친구가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일본에서 검정고시로 통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음악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음악 공부와 함께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어도 열심히 배웠는데 4년 뒤에는 언어가 완벽하게 구사했죠. 이후엔 신주쿠 오오쿠보 근처 코리아타운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당시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오디션 느낌으로 양지원을 테스트했는데 거기에서 만장일치가 나와야 프로모션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2년 넘게 더 걸렸죠. 5년 차 정도 되던 해에 드디어 프로모션 앨범을 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건은 회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공연 장소로 갔는데 버스킹용 스피커가 한 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이만큼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일본어로 양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진 띠를 어깨에 두른 뒤 네모난 밀감 박스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사기당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초라한 무대지만 그게 일본 엔카 가수들이 밟아가야 하는 정통 코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노래 교실 같은 곳을 수백 군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때 5,000엔 1만엔 이렇게 받은 걸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생활했는데 방에 돌아와서는 일본의 가요 무대 같은 NHK 방송을 뚫어지게 보고 따라도 하면서 저 프로그램에 꼭 나가고야 말겠다는 야망으로 버텼는데요. 정확히 일본으로 건너간 지 7년차 되는 해에 메이저로 데뷔했고 회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자켓용 프로필 사진을 찍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라이브 카페에서 프로모션 콘서트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뷔임에도 4,500명이 모였고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나며 고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요. 3개월 정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부각됐고 그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 터졌죠. 당시 과격한 사람들이 한국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2014년 동일본 대지진이 또 터지면서 아예 방송계가 올스톱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가수들은 TV에 출연시키면 안 된다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죠. 양지원은 당장 3개월 뒤에 꿈의 무대였던 NHK의 가요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청률이 한 20% 정도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일본 인구가 1억 4천만 명 정도 되니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프로그램이죠. 양지원은 그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받고 공격받아야 되는 서러움이 좀 벅차올랐지만 꿈의 무대에 오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6개월 동안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후에도 도쿄에서 진도 7.9 지진을 겪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4년 말 회사에서 어차피 1년 동안은 활동을 못한다. 지금 한국에서 건너온 모든 가수들도 방송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떡하겠냐고 물어봤다는데요. 그때 자신이 일본에서 잘 되는 줄 알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이 떠올랐고 제발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단호하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거절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결실을 눈앞에 둔 상황에 불어온 혐한 바람으로 한류 가수의 꿈을 접은 그는 소속사가 폐업하는 이중고로 어릴 때부터 잡은 마이크를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는데요. 정신없이 군 생활을 하는 와중에 한 간부가 양지원을 부르고선 지금 너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양지원이 소속되어 있던 인후기획이라는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식이었죠. 양지원은 그날부터 저녁에 근무를 설 때 달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며 이제 난 나가서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든든하게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가수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제대 후 사실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없었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고깃집, 마트, 떡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노래가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돈을 지독하게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작한 노래가 바로 아싸라비아라는 노래입니다.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앨범을 냈는데 보기 좋게 망했고 당시에 너무나 좌절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와는 무관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TV에서 남자 송가인을 찾는다는 광고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무심코 넘겼던 양지원과는 달리 그의 부모는 그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양지원은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좋다며 공장에서 일을 해도 좋고 통장에 쏠쏠하게 돈이 쌓이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제 시간에 잠자고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세계에 발을 들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 소원인데 한 번만 도전해보면 안 되겠냐며 어머니도 정말 속상하다고 했다는데요. 일본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핑계를 대는 것도 이제 한계다라고 양지원에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양지원은 TV조선에 이력서를 보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작진은 그에게 합격 통보를 보내왔죠. 양지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가왕 시즌2까지 출연하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한 만큼 이번 현역가왕2에서 실력만큼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노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시나요? 기억에 가장 남는 참가자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